오늘 준비한 것들이 바로 가짜 뉴스에 관한 법입니다. 봤어요. 진짜 저거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코너 압력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정한 범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대학교 총장 명의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수칙이라는 글이 떴는데 이 예방수칙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하고 간단한 소독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열에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도가 30도만 돼도 활동이 약해지거나 죽는다. 헤어 드라이어기를 사용하라. 헤어드라이어기는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출 후에 신경 쓰이는 옷이나 물품들을 이 헤어드라이어로 쐬면 된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아니, 진짜 이 온도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마스크 한 번 쓰고 재사용하려면 그 드라이어로 계속 이거를 열을 불어라. 가해서고 네. 이제 이거를 또 말렸다가 또 쓰면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해보셨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뉴스 정말 많아요. 저는 심지어 예. 전자레인지도 돌려봤어요. 마스크를? 그러니까요. 전자파로 죽이려고. 아니, 김범희 씨는 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삶을 뻔. 그쵸? 이거 한번 삶아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막 뿌리는 거. 뿌리는 거, 네, 맞아요. 그 99.9, 그 살균제 그런 걸 뿌리면은. 되지 않아요? 없어지고 다시 리셋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몇 가지는 따라 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신자가 집집마다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대구에서 이 마스크가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자임을 숨기고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겠다 하면서 이제 배를 누르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전파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고리 같은데 막 바이러스를 바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SNS 상에서는요. 그런데 막 이게 이제 동영상도 있고 사진까지 있으면서 퍼지고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각 가정에 이제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있는 읍면동의 이장. 그리고 통장, 그리고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이 일은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네. 가짜 뉴스였던 거죠. 예. 너무 좀 겁이 나고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맞아. 이런 거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민간요법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이게 정말 뭔지, 아니.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좀 맞춰보시죠. 예. 마늘을 먹으면?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냄새로?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거 받았대요. 뭐 그렇게 네. 하면 된다고. 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몰라. 네. 그냥 몸에 좋대. 몸에 좋겠죠, 그냥. 네, 몸에 좋겠지. 근데 이번에는 네. 먹는 건 아니고요. 참기름을 바르면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이건 그건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니, 약간 마늘은 아니야. 먹으면 면역력이 네. 생기니까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참기름은 참기름은 좀. 뭐 바이러스가 미끄러지나? 이거는 좀 아니고. 아니 바이러스가 고소한 냄새 맡고 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감기도 맞아, 맞아요. 똑같은데. 자, 이것도 뭔가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 택배에 묻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진짜 오다가. 아니지, 근데 아니지. 저도- 이거 네. 바이러스가 며칠 산대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죠? 겁났어요. 그치, 그치. 택배 받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마스크 구하기 힘들고 너무 소중하니까 네. 다시 쓰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네. 살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까 저 얘기했었어요.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민간요법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엄마, 가짜예요. 계속 그거를 묻는 거야. 네, 전부 다 가짜. 그거 아니죠, 그죠? 아닌 거죠. 그럴 완벽하게 듯해 가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네. 참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엔 좀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정보. 네네, 정보 주세요. 저는 신종 코로나19 네. 자가 진단법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네. 10초 동안 참습니다. 네, 실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참는데 이 10초 동안 기침도 나오지 않고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으면 다행히도 감염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아무도 감염 안 됐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저는 아무렇지 괜찮아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예. 가짜 뉴스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가짜 뉴스라고요? 네. 사실 속기 쉬워요. 변호사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거 진짜이지 않을까라고 솔깃한 것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퍼뜨린 거래요, 진짜. 진짜 이상하게 잘하는데. 설득되네. 예. 네.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말했으니까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제 잘못이네요. 가짜뉴스 유포자니까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했어요. 맞아요. 예, 안 그래도 검찰과 경찰이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이제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거나 아니면 가짜뉴스 제작죄 또는 유포죄 네. 이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는 그 경범죄처벌법에 유언비어 날조 그리고 유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8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때 함께 사라진 처벌 규정들이 장발, 또는 저속한 의상, 네. 또 떠돌이. 떠돌이? 네, 이런 걸 처벌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그때 유언비어 날조 유포도 함께 없어진 건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미네르바 사건. 오, 알아요. 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이게 전기통신기본법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위헌 결정 받아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률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우리나라처럼 이게 법치국가에서 이 가짜 뉴스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런 조항조차 사라졌다면, 그러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면 두면 퇴장하세요. 뭐 하시는? 퇴장 조치합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섭네요. 네, 왜냐하면 예.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네. 가짜뉴스를 만든 경우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성급하게 화내지 마시고. 화가 안 나.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누군가를 모욕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범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형량이라던가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법정형이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저거를 그 내용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고 누군가가 받았어. 그래서 이게 진실 같아서 유포를 한 거예요. 긴가민가 금방 했지만. 변호사님처럼 네. 변호사님 우리한테 숨 참아보라고 한 것처럼 유포한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또 치고 싶은데.
사실 저는 그 공익을 위해서 네. 네,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활용을 한 거고요. 아, 네.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네. 뉴스를 보면은요. 네. 이런 그 잘못된 정보를 최초 유포한 사람이 누구다. 예. 그 사람을 잡았다. 이런 건 많이 들리잖아요. 들려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은요. 네. 처음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과 네. 전달받아서 전달한 사람. 네.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달받아서 네. 전달한 사람도 네. 법적으로 유포한 거예요. 그치, 네, 유포한 따라서 사람이죠. 엄격히 따지면 처벌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다만 수사 여건상 현실적으로 볼 때 다 찾기는 힘들고 또는 다 찾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최초 유포자 위주로 처벌을 했는데 지금처럼